아나운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 영상 보셨다시피 한때 100억을 꿈꿨던 네, 코인으로 인생을 봐 아나운서 이정은입니다. 사실 그 아나운서님이 원래 막 엄청 단타 자신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저 지금 막 잘못된 것 같아서 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애매하게 하지 말고 컨셉을 좀 확실하게 밀고 나가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단타로 복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단타로 복구가 될 수 있었다면 제가 오늘 정말 기분 좋게 방송을 했겠지만 저 커튼이라도 좀 둘러가지고 검정 자켓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결과는 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전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단타로 복구하기는 힘들다. 네, 그쵸? 맞아요.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걸 이제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타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한번 약간 치킨값? 아니면 뭐 치킨 먹을 생각이었는데 참치 먹을 수 있고 약간 요런 정도의 단타. 맞아. 그거는 가끔씩 하면 재밌고 가능하죠. 근데 내가 그걸로 큰 돈을 벌겠다? 아니면 내가 물려있는 걸 복구하겠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도 커요. 뭐냐면 단타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사람들한테는 단타를 많이 했었을 때가 있어요. 단타로 해서 저도 퇴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은 5,000달러로 2만 달러 만드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0만 원으로 2,000만 원 만드는 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쉽게라기보다는 한 달 열심히 단타하면 이게 돼. 2017년도도 그렇게 했었고 2018년도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에서 얘로 가면 4배잖아요. 네. 네. 근데 얘는 2배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천만 원을 쪼개요. 2천만 원으로 4천만 원 만드는 게 힘든데 근데 2천만 원을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계좌로 나눈 다음에 각각 매매하면 얘도 2천만 원 만들고요. 얘도 2천만 원 만들고 와. 얘도 2천만 원 만들고 얘도 2천만 원 만들 때도 있고 못 만들 때도 있고 확률상 그랬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동시에 매매는 못하죠 사실. 네. 하나 자꾸 만들고 하나 자꾸 만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왜 안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죠. 첫 번째는 뭐냐면 500만 원일 때 10% 손절하면은 5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2천만 원일 때 10% 손절하면 200만 원이에요. 네. 이게 심리상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똑같아도 심리가 달라요. 이게 맞죠. 똑같을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 바이낸스에서 10만 달러를 시장가로 긁었는데 바이낸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 고래 아니세요? 아니 근데 10만 달러 해봐야 한 1억 정도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실수로 잘못 팔아가지고 다시 산 거였어. 와. 가끔씩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매도 버튼 잘못 누를 때 있어요. 진짜. 해서 저 장투 물량이었는데 원래 장투 정리식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약간 공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뼈저리게 느꼈는데 뭐냐면 시대가 커지면 원하는 자리에서 체결이 다 안 돼요. 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천만 원 해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5배로 치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 그래도 시총 한 20위권 있는 애들만 했었었는데 이런 애들을 해도 시장가로 하면 제가 원하는 자리에 체결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매도도 제가 원하는 자리에 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지정가로 걸어놓으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2만 달러도 안 되는데 10만 달러가 당연히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단타 그릇을 아무리 늘려봐야 지금 이 정도 매매 사이클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네? 에 답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타로는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금액으로 하기에는 단타가 어림도 없어진다 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고래들을 보면 엄청 천천히 큰 사이클로 매매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걔네는 이제 비트코인 막 10,000개, 5,000개 이런 거 가지고 단타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가 단타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네, 그런 게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롱물량 고래인 애가 있는데 얘가 롱물량 고래거든요. 비트코인 롱물량 고래. 해서 보면은 얘가 요 파란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얘는 롱물량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보면은
요렇게 떨어졌을 때 요렇게 사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팔아요. 그럼 매매를 엄청 잘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거예요. 그럼 매수 평단가 해봐야 요렇게 잡혀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매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 평균가를 하면 실제로 여기 요렇게 했으니까 실제로는 아무리 잘 매도해봤자 이쯤에서 매도 평단가가 다시 잡혀요. 그래서 매매를 엄청 잘했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수익금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수익률 퍼센테이지가. 근데 얘는 이것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7만 개고 여기가 4만 5천 개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15,000개를 가지고 단타를 치니까 이만큼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얘네는. 와. 그래서 고래 애들 치고 요 아래에서 잡은 애들이 없어요. 못해. 이해 가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매매를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엄청나게 크게 키울 수 없는데 이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단타로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네. 우리한테 선택지가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원금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첫 번째로는 그냥 냅둔다. 퍼지 저 새끼 맞아.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저 그렇게 생각한 적 너무 좀 마음의 소리 혹시 들렸나? 나랑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그대로 두면 되고 두 번째로는 난 단타를 잘하면 단타로 복구를 해도 괜찮다. 근데 대부분은 힘들다. 네, 맞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좀 일단 재정비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원금 복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실질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코인이 있고 B라는 코인이 있어요. 네. A라는 코인의 상승 기대치는 엄청 높아요. 한 30배의 상승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낮은 확률로 10%의 확률로 상패돼요. 근데 B는 예를 들어 10배 가. 10배 기대치가 있어. 근데 얘는 절대 상패 안 돼. 그러면 A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 B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 조건을 하나 더 넣어야 돼. 어떤 조건을 넣냐? 나는 큰 수익을 보는 게 목표다. 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나는 원금 회복만 목표다. 요거에 따라서도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같죠? 네.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큰 수익을 보되 전제 조건이 원금을 지키는 수준에서의 큰 수익이다. 이거나 안 그러면 원금 필요 없고 일단 난 큰 수익이 더 최우선이다. 요런 거에 따라서도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장투냐 단타냐에 따라에도 달라요. 그쵸. A는 단타도 되죠. 근데 A를 장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간 요런 식으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죠? 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우리가 하나의 코인만 선택한다는 가정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하나의 코인을 선택하지 않고 예를 들면 A 같은 코인이 엄청 여러 개야. A1, A2 이런 식으로 엄청 여러 개야. 얘도 B1, B2 이런 식으로 여러 개야. 그러면 어떻게 분배할까? A에는 얼만큼 넣고 B에는 얼만큼 넣을까? 그것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계산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계산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요런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돼요. 이 확률적 사고를 우리가 좀 계산을 해야 돼요. 단순히 수익 기대치 크네? 그냥 들어가야지? 면 안 된다는 거야. 수익 기대치, 손실 기대치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얘가 상패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니까 장투는 하면 안 되고 1,000만 원 있으면 A 같은 코인에는 얼마를 넣고 아니면 A 같은 코인에 뭐 예를 들어 30% 넣는다고 하는데 네. 그럼 A 같은 코인 10개 찾아가지고 3%씩 10개 코인을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상패 리스크가 어쨌든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네. 네. 그럼 B라는 코인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분배할 것인가? 그런 걸 계산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생각을 진짜 안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안원순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부끄럽. 잠시 제 얼굴 좀 가려도 되나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안원선님한테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단 리플의 60%가 들어가 있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을 샀다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리플의 60%나 들어가 있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리플과 같은 수익 기대치를 가진 코인 혹은 리플보다 더 혹은 리플보다는 덜 오르겠지만 훨씬 더 안전한 코인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네. 다 제쳐두고 왜 리플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냐 이걸 제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 주변에 리플 사가지고 대박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확률적 사고를 그쵸, 아예 무시하고 맞아요. 한 거란 진짜. 거야. 그럼 안 된다고 내 말은. 그 전엔 몰랐는데 이제 확률 얘기 듣고 나니까 바로 느꼈어요. 아 맞네, 리플에 내가 너무 몰빵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여기 있는 코인들은 나쁘지 않아요. 요 밈코인이 왜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일단 지금 들긴 들거든요. 첫 번째로. 일단은 그건 제쳐두고, 세이도 오케이, 이더도 오케이. 근데 넴이랑 메디블록? 요 아래에 있는 코인들은 이게 원래 2.1%이고 싶어서 2.1%가 아니잖아요. 그쵸. 원래는 훨씬 컸잖아요. 원래는 한 20-30%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쵸?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메이저 코인 산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자, 근데 아나운서는 창피할 필요가 없음. 솔직히. 창피할 필요 없고, 네. 이러신 분들 많아. 솔직히. 많아요. 네. 자, 그럼 그 아래 거 보면,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건 최근에 샀나 보네. 근데 넴은 마이너스 84%, 네, 메디블록 마이너스 상태 80. 예정이어서. 네. 그 다음에 무비블록 80, 피스 네트워크 80, 아이콘 80. 근데 이것도 심지어 막 물을 탄 거잖아요. 그쵸? 물 탔어요. 도지도 있네. 네. 그 다음에 레이븐, 스톰엑스. 그 다음에 스톰엑스가 마이너스 93. 네, 상패 예정이어서 갑자기. 그렇구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살짝 있고, 그 다음에 아스타, 디카르고, 솔라, 그 다음에 시아, IOST, 파일코인. 네. 파일코인이랑 IOST는 마이너스 90%가 넘네요. 네, 이거 물은 못 타는데 21년도부터 존버 중인 거예요. 그쵸?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아비트럼, 리저브라이트? 네, 이거 BTC 마켓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얘 처음 들어봤어요. 네. 플로우에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마이너스 한 70%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원금 회복 목표인 거네요. 네. 아니요? 맞아요. 그러면 곱하기 4배를 만들면 원금이 되네요. 그쵸? 네. 그러면 4배를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일단 짜는 게 목표인 거예요, 오늘. 네. 그러면 이제 4배로 만족할 것인가? 그 이상을 바라는가? 이것도 일단 먼저 정해야 돼요. 일단은 4배만 욕심 없이 4배 갈까요? 가겠습니다. 욕심 없이 4배? 아, 아니. 제일 계속 요새 거기서 고민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더 부릴까봐 난 걱정인 거야. 딱 그것만 할 생각이면, 그러면 좀 의외로 심플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심플해.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딴 거를 또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조금만 더 욕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또 팔랑기 돼가지고 또. 그럼 안 되는 거야. 팔랑기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일단 원금 회복부터 해. 일단 원금 회복부터 하고, 지금 아나운서님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투자 성공 경험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해가지고 딱 만들었다. 요게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필요해요. 원하는 대로 원금 회복했다. 약간 요런 성공 경험이 일단 중요해. 일단 성공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번 불장 때 돈을 불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때 한 방을 아닙니다. 네, 그때 한 번. 그때 한 방을 또? 야, 역시. 불장이니까 뭐 욕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상패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 기대치가 한 5배 이상 되는 코인들, 요런 코인들로만 바꿔서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냥 이러면 끝이잖아, 사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상패 가능성이 없는 코인들 중에서 5배나 갈 만한 코인들을 노리면 돼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심플한 것 같은. 네, 맞아, 이게 다예요. 그런 생각 진짜 심플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코인들 다 팔아버리고 손절이 얼마도 일단 팔아. 아니면 너무 조그만 것들은 갖고 있고. 예.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요. 예를 들어 뭐 페페랑 시바를 팔아야 된다. 네. 그럼 전부 다 파는 게 아니고 반만 팔아. 반만 팔아도 돈이 꽤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갈아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제 말은. 이해 갔나요? 네. 자, 그러면 상패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부터 골라야 돼요. 네. 그러면 상패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를 무슨 수로 알 수 있어요? 시총을 일단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바이낸스에도 있어야 되고.
일단 그 두 개 말고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 코인이 상패가 될지 안 될지를 파악하는 거는 거의 도박에 가깝고 상패가 절대 안 되는 코인은 찝을 수가 있어 우리가. 네. 절대 안 되는 코인, 상패 절대 안 돼. 이런 코인들 우리가 찝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상패 안 된다라고 할 만한 코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제 생각에는 한 에이다 정도인 것 같아요. 에이다 정도까지인 것 같고, 에이다까지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빼야 되잖아요. 그쵸, 비트, 이더, 리플, BNB 빼고 솔라나, 트론, 도지, 에이다 총 7개잖아요. 7개 중에서 상승 기대치가 곱하기 5 이상인 것만, 그런 것만 나눠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심플해졌나요? 네. 저는 사실 뭐 에이다, 도지 상패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만큼 확신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 다음번 불장 때는 상패될 수도 있고 전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런데 그 이상 되는 것들에 막 많은 금액을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한 에이다 정도까지 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코인들로 본인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을 구성해놔라. 네. 왜냐, 얘네는 상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상패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70% 갖고 있고 나머지 뭐 3%씩 해가지고 10종목씩 갖고 있는다. 네. 이렇게 해라. 그러면 10개 종목 중에 그럼 하나 상패돼도 괜찮.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부담 안 되잖아. 네. 왜? 내 원래 수익은 얘로 하는 거야. 얘를 하는 건데 이 중에 하나가 대박나.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 제 말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되냐면 요 위에 있는 애들 있죠? 네. 위에 있는 애들의 수익 기대치가 얼마나 될까? 이걸 지금부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갔나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것도 100%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당연히. 근데 이제 대략을 계산할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비트 불장이 아직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하는 수익 기대치를 이제 얘기하면, 한 번 엘리어파동 겪고 361.8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비트코인의 수익 기대치는 얼마냐면, 140, 150% 정도인데, 이거는 2배 반 곱하기 2.5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4배를 하고 싶다며. 네. 그쵸? 네. 그럼 4배를 하고 싶으니까 비트는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트만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비트만 가지고 이제 수익 가져가다가 알트로 갈아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하세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럴 능력이 있다면. 이게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딱 넘어갈 수 있으면은 그럼 단타를 하세요. 만약에 내가 2배만 되는 게 목표다. 네. 그러면 비트로 몰빵해서 갖고 있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맞죠. 근데 아나운서님이 전 2배만, 여기서 2배만 가도 돼요. 마이너스 한 40% 정도쯤에 그냥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비트 몰빵.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4배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비트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네. 상승 기대치만 그냥 얘기할게요. 네. 저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660%, 한 7배 내지 8배. 지금 가격이 7배 내지 8배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361.8까지 하면 600%, 7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아나운서님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비중이 제일 높았어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 수익 기대치를 따져보면, 네. 저는 리플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500%, 6배 정도의 상승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치를 좀 생각을 했으면 리플보다는 이더 솔라나가 지금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난번 고점 대비 아니면 역대 고점 대비로 따졌을 때 엘리어 파동을 한 번 정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리플 다 저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리플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상승 기대치는 오히려 적은 거예요. 약간 요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리플도 상패될 가능성 있어 없어요? 있을 리플은 없죠 사실. 아, 그래 다행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물 ETF 승인된 거는 상패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물 ETF가 된 코인들은 상패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고,
그래서 요번에 어떤 게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지 보면은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네, 맞아요. 리플도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도지. 그 다음에 뭐 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코인들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도지도 보면은 요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수익 기대치를 최대한으로 따지면 한 16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16배 말고 전 요것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 작년에 고점 올라갔을 때가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1, 2로 가는 것도 저는 이건 수익 기대치가 좀 더 네. 낮아요. 근데 요거 차트적인 거는 그냥 뭐 나중에 기회 될 때 알트코인 분석하니까 그때 한번 다뤄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수익 기대치가 한 10배 정도 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도지는 밈코인이라는 한계상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좀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 네. 해서 차라리 이더나 솔라나 위주로 차라리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낫지. 도지의 상승 기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도지 코인에 엄청나게 많이 넣는 게 나을 것이냐. 이해가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에이다는 얘기하면 최소 7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생각. 작년에 올라갔던 요거를 1, 2로 봤을 때 한 번 더 올라간다고 치면 이거는 비트코인 고점이 남아있고 알트 불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7배,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얘는 이제 20배 정도. 근데 이제 20배라고 했지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도 아까 전에 막 10배 넘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도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믿고 많이 올라가니까 라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안전빵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이더 솔라나 리플만 가지고도 어쨌든 4배는 돼. 네. 근데 나머지를 가지고 한번 노려보겠어.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해 갔어요? 네. 어렵나요? 아니요. 이해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게 비트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왜? 수익 기대치가 낮으니까. 낮으니까. 근데 비트는 상패 안 되니까 난 무조건 비트로 갈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수익 기대치가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뭐 한 이제 7, 8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플은 다 5배. 네. 그래서 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더리움 한 25, 그 다음에 솔라나 25, 한 리플 한 20 정도에서 얘네로 한 70%를 맞추면 되겠다. 네네. 예.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 중에 뭐 한두 개가 망하더라도, 아래 있는 코인들 중에 뭐 하나, 두 개 정도가 망하더라도 충분하다. 아니다. 70% 하지 마요. 80%로 해. 예. 30, 30, 20으로 해. 30, 30, 20. 예. 이걸로 80. 네. 이해 갔나요? 네. 도지 A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네. 이해 갔나요? 네. 아니면 나는 몇몇 개 코인 도저히 못 놓겠어 라고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서 못 놓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럼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면 안 그 또 상패 당하려고. 안 됩니다. 갑자기 물어보시길래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건가 네. 했더니 역시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더 솔라나 30, 리플 20, 그 다음에 도지랑 A가 각각 10씩 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퍼센테이지 맞춰서 다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다 맞춰. 이러면 돼요. 네. 그러면 리플은 팔아야겠죠. 솔라나는 사야겠죠. 네. 페페는 팔아야겠죠. 네. 시바도 팔아야 되죠. 네. 세이도 팔아야 되고 네. 이더는 사야겠죠. 네. 얘 팔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네.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한꺼번에 정리하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걸 추천하냐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리플은 뭐 200개를 팔아야 돼요. 솔라나는 뭐 한 2개를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팔아요. 리플을. 근데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저 사람인지라. 안 된다니까요. 네. 아니요. 네, 그렇죠. 네? 안 된다니까. 네. 마음이 다졌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예를 들면 10주에 걸쳐서 서서히 바꾸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네. 10주에 걸쳐서 서서히 바꿔서 예를 들면 리플은 200개 팔아야 돼. 그러면 200개 팔지 말고 한 주에 20개씩 팔아. 매주 20개씩 팔아.
뭔 이해가죠? 네. 아니면 금액으로 해도 되고. 예를 들면 내가 200만원어치 팔아야 돼. 그럼 한 주에 20만원어치씩 팔아.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네. 그냥 10주에 걸쳐서. 그리고 솔라나를 2개 사야 돼. 그러면 한 주에 예를 들면 0.2개씩 사.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것도 적립식 매수처럼 천천히 갈아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물려있는 게 오를 수도 있다. 약간 요런 것도 좀 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자마자 떨어지고 약간 이런 것도 좀 덜 하게끔 서서히 천천히 바꾸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 친구잖아요. 그냥 지금 바꾸라고 해요. 옆에 앉혀놓고 제가 그냥 매수 매도 눌러요. 무섭다. 10주에 걸쳐. 지금 계산 딱 해놓을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있죠, 네.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평가 금액 있잖아요. 네. 평가 금액에다가 곱하기 0.3 하면 그게 이더리움의 평가 금액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요 평가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네, 그럼 그 평가 금액이랑 비교해서 그 차이 나는 만큼 내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그거를 10등분해서 그 금액씩 사면 돼요. 네, 이해 가죠?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뭐 있어요. 그런 알트코인들도 있고 뭐 자발트에 가까운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막 오르면 진짜 막 10배, 20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애들 생각보다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확보해야 되는 수익은 진짜 확실한 애들로 구성해 놓는 거야. 예. 뭐 이더 리플, 솔라나 뭐 이런 애들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야 되는 애들은 그걸로 해놓고 나머지 애들은 막 얘는 막 진짜 막 뭐 엄청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오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도 있어. 예.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4, 5개 갖고 있으면 이 중에 4개만 많이 오르고 하나가 못 올랐어. 이래도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근데 이러다가 하나가 상폐됐어. 그래도 얘를 팔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나머지 애들도 있고 확보해야 되는 수익은 진짜 상폐 안 된 애들로 확실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메이저 코인 원래는 비트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뭐 이런 애들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는 최소치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갖고 플러스 알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짤 때. 이해 갔죠? 네. 이제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거예요, 솔직히. 할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 아, 진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방송만 딱 이용하고 이제 아나운서님 이제 얼굴만 딱 알리고. 아니요, 저는 그 확률 그걸 알려주셨을 때 느꼈어요, 진짜. 아, 내가 저렇게 투자를 잘못한 이유를 여기 있었구나. 원래 확률적 사고가 잘 안 돼요. 원래 그래요, 사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 안 됐었어요. 저는 이제 코인 애섬을 했는데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예를 들면 코인은 몇 퍼센트 비중, 미국 주식은 몇 퍼센트 비중, 뭐 부동산은 몇 퍼센트 비중, 뭐 현금은 몇 퍼센트 비중 이런 식으로도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요? 저는 지금 코인으로 돈을 벌면 올해 벌면 내년부터는 미국 주식이랑 부동산을 이렇게 나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본인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10배를 먹어야겠어. 그러면 코인에 하는 게 맞지. 근데 내가 2배만 하면 돼. 그럼 그냥 부동산에 사던가 미국 주식만 해도 되는 거지.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랑 알트 비중만을 갖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내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아나운서님과 같은 케이스가 이제 본인을 오픈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아, 그쵸. 부끄러움. 네, 부끄러우니까 오픈하기 쉽지 않은데 용기 있게 이렇게 공개해준 아나운서님께 이제 박수를. 아이고, 너무 부끄럽지요. 셀프 박수. 왜냐면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네, 뭐 물론 여기 채팅 치시는 분들은 오래 보신 분들이어서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나랑 똑같네, 쑥스러운데 채팅은 못 치겠고 이러신 분들 꽤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헤쳐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10주라는 것도 한 5주에 걸쳐서 하고 싶으면 5주에 걸쳐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10주 정도 걸쳐서 하면 이제 2달 반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딱 하잖아요. 아, 그러면 잡코인들보단 이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들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니면 그 전에 잡코인들 중에 몇몇 개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은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 욕심을 조금 부리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원금 회복이 우선이고. 네, 레벨하기 어려워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을 때는 이 정도면 할만한데? 쉽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쉽지 않아, 솔직히. 네, 제 생각이 쉽지 않아요. 네, 딱 지금 그 평가금액 있잖아요. 네. 곱하기 4 딱 지금 정해놓고 그럼 원금보다 조금 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거 되면 다 나온다는 생각을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공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투자로 난 성공했구나. 이제 앞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또 망하는데 이걸 이제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퍼즈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다음번 불장에 퍼즈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4배가 될 때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안 팔고 4배가 되는 순간 그때 나오면 되는. 근데 목표가를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요 차트에서 보여줬는데 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 코인들은 나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더 올라가더라도 그냥 나와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올라간 거 애들 위주로 하고 근데 이제 그 현금한 거를 또 다시 이상한 잡코인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넣을 그렇게 하시는 대로 이제 하려고 저는. 네, 현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고 싶다. 예를 들면 올해 잘 나와서 비트코인 네. 다시 사고 싶다. 그러면 내년 말부터 아니면 내후년 초부터 뭘 사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만 사요. 아시겠죠? 어떻게? 분할 매수. 적립식으로. 적립식. 네, 적립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 5주. 1년. 1년 동안. 네, 알겠죠? 네. 알겠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2025년이니까 지금 네. 2027년부터 2027년 한 해 동안 사 그냥 1년 동안 사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돈 많이 버시면 저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네, 당연하죠. 27년에 꼭 성공해서 맛있는 거 제가 퍼즐씩 사드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번부터 잘 좀 빠져나오고. 네. 네, 아시겠죠? 네. 그 막상 해보니까 코인 시장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요번 불장 더 어렵거든요. 그냥 한순간에 오르고 그냥 하락 횡보. 지겨워요, 아주 그냥. 저도 지겨워 죽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지겨워요. 네. 근데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네. 제대권에 편입이 되면 될수록 다음번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아래에 있을 때 잘 사놓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올라온 상태에서 대응하려면 너무 어렵고 아래에 있을 때 잘 사는 게 중요해서 한번 잘 요번에 빠져나온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끝. 마지막 인사. 네. 여러분 똑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이 공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불장에 다 같이 돈 복사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네. 10주 뒤에 한번 부를게요. 네. 10주 후에 계획대로 했는지. 그 체크하시는 회초리. 알겠습니다. 10주 뒤에 아나운서님 안 나오시면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제 말대로 하지 않은 걸로. 솔직히 안 할 거죠? 아니, 할 건데요. 할 건 자꾸 무서워요. 자꾸 옆에서 안 할 거 아니냐면서. 아무튼 네. 오늘 막방이겠네요. 손절 당한 걸로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죠? 네.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